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영화계를 들어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제가 녹음한 게 날라가고 헛하네 헛하네. 다시 공지해야 되겠다 야. 다시 리와인드 해주시죠. 예, 저번 주에 네. 최지원님 나와주셨잖아요. 네. 저희 페이지 좋아요가 100을 넘어갔어요. 아, 좋아요. 저도 놀랐어요. 100 넘어가가지고. 최지원 관리자가 이벤트 열어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누르기도 하고 많이들 들어주시기도 하고 둘이 평도 괜찮았대. 그냥 괜찮게 얘기하고 나는 누군지 몰랐었는데 나는 이번에 누군지 확실하게 알게 됐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팟빵에다가 사연을 다신 분이 거의 없어서 두 분밖에 안 달아주셔가지고 그냥 너무 감사한 마음에서 저희가 이벤트를 할 건데 나중에 끝나고서도 한번 얘기는 다시 한번 할게요. 공식적인 이벤트 공지가 들어갑니다. 공식적인 이벤트 공지는 만약에 사연을 주시면은 이 영화에 대해서 다뤄주세요 아니면 주제 이런 거 어떻습니까 그런 거를 주시면은 저희가 취합을 해서 다음 방송까지는 저희가 플롯을 하고요. 제가 예매권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악의연대기 예매권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1인 2매로 한 분 뽑아서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채택되시면 저희가 그 영화도 달아드리고 네,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나 팟빵 영화계 그 댓글로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데다가도 올릴 테니까요. 네. 공지 잘 보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참여자가 많이 없을 거라 예상하기 때문에 그냥 올드보이 해주세요 뭐 이렇게만 해줘도 당첨이니까 뭐 구체적으로 안 써도 돼요. 네. 그냥 우리가 그 영화 보면 되니까 그냥 우리가 그 영화 보고 얘가 얘기를 하던 제가 얘기를 하던 그렇게 네. 얘기를 하면 되니까 그냥 아주 쉬운 이벤트이기 때문에 네. 정리가 돼서 얘기하니까 편안하네요. 저희 마음이 편안하네요 지금. 녹음본을 날리고 두 번째 하는 거라 저희 소개도 깜빡했네요. 야, 지금- 학교 선생님들 똑같은 수업 어떻게 대여섯 번 하냐? 신기해 죽겠다. 애들 맨날 쳐자고 까먹는데. 야 적절한 비유다 적절한 비유. 네, 저는 진행을 맡은 허효식입니다. 제 왼편에 예 저는 이명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제 오른편에 있는 김정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훈이가 많이 지쳤어요. 네. 아까 장황하게 얘기를 많이 했거든. 막 신나게 설명했거든. 왜냐면 오늘 저희가 다룰 주제가 피터 잭슨 감독과 그리고 킹콩 영화입니다. 근데 이 플롯을 정훈이가 정하고 많은 공부를 해와서 열변을 아주 토했는데 다 날아갔어. 미안하다 내 부지하다. 내가 저번에도 잠깐 사고 치긴 했는데 미안하다. 편집하느라고 너무 고생해가지고 저번에 내가 카톡에다가 적어놨거든. 진도 미안해 막 그때 당시 안 오던 문자랑 그런 게 많이 와가지고 아니 그리고 그게- 이상하게 그날따라 문자가 계속 중요한 대사에서 대사 칠 때만 와 그래가지고 게스트가 자기 감정 얘기할 때나 아니면은 대화 흐름이 굉장히 잘 돌아갈 때 갑자기 메시지가 와. 나는 그게 메시지 의미인지도 몰랐어 지금까지. 왜냐면 몇 번 없었거든 지금까지. 몇 번 그래서 없었으니까 뭔가 기계가 나- 좀 이상하거나 아니면은 주변에 뭔가 소음이 개입해가지고 이런 건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메시지 의미였구나. 메시지를 끄면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지. 그동안 20몇 진짜요? 회 동안 내가 진짜 사람들한테 안부가 거의 없었다는 증거지 이게. 그래서 지원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파견을 나가 계시다고요. 그렇게 저한테 메시지로 맨 끝에는 눈웃음 표시하면서 그거예요. 다음에 한 번 더. 나 꼭 감사합니다. 거론해야 돼. 감사합니다. 안 하면은 너 죽어. 뭐 그런 식으로 써놔가지고 어쩔 수 없이 거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놓이게 됐어요. 저희가. 그래서 다음번에 파견 끝나고 오시면은 또 편하실 때 언제나 저희 환영이기 때문에 다음에는 자기가 좀 획기적으로 준비하겠대. 나도 모르겠어. 그런데 어떻게 준비할지는. 저희 또 게스트분을 많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영화나 영화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나누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환영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벼운 것도 괜찮아요. 네네. 가벼운 것도 어차피 저희가 좀 심도 깊게가 아니라 저희만의 시선으로 보는 거니까 그냥 세 명이서도 얘기하고 게스트분도 얘기하시는 거니까 풍성해질 거예요. 그런 거 아주 좋습니다. 막 예술 영화고 막 남들은 아무것도 이해 못 하겠는데 우리한테 던져주면서 야 너네가 이거 해석 좀 해봐 이런 거 아주 환영합니다. 사람들도 듣고 나중에 좀 관심 있으면 봐야 될 거 아니야. 어바웃 타임 저번에 할 때도 나 이 영화 뭔지 몰랐었는데 보고 싶어요 하는 사람이 3-4명 정도 있었어. 정말? 그래갖고 다시 봤대. 그걸 갖다가. 네. 그런 식으로도 볼 수 있으니까. 아주 바람직합니다. 네. 자, 네. 빨리 피터 잭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피터 잭슨 감독 어떤 감독이죠? 아까 얘기를 하면서 네. 뭐 천천히 설명을 못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이 피터 잭슨 특집 그리고 킹콩을 중심으로 이번 회차를 진행하려고 한 이유는
최근에 나오는 히어로물 영화에 대한 불만이에요. 뭐 간단히 얘기하자면 히어로물 영화는 결국 허구의 세계를 우리에게 리얼로 받아들이게 하는 그런 미덕이 있어야 되는 영화잖아. 그치. 근데 난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만족을 못했어. 대부분의 영화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만족을 시켜준 영화는 진짜 몇 개 없어. 뭐 다크나이트 이건 좀 됐지. 최근으로 하면은 엑스맨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 뭐 정도? 그거 말고는 이런 허구의 세계를 그냥 허무맹랑한 유치한 세계가 아니라 영화관 나오면서 이거는 우리 세계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면서 본 영화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그거와 비교를 붙이기 위해서 피터 잭슨 특집을 한 거고 그거의 대표격으로 킹콩을 내놓은 거야. 저는 마블이랑 DC 사랑합니다. 저 마블 팬들 1000만 명한테 죽고 싶진 않아요. 제가 아 1000만 명이나 돼? 어벤져스 관객이 지금 얼마나 가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기획을 한 의도는 피터 잭슨을 빨면서 최근에 히어로물을 까려는 의도로 기획을 한 겁니다. 제가 이번에 매드맥스라는 영화 푸티지 영상을 보러 워너브라더스 우리 한국 지부가 있거든요. 거길로 갔다가 왔었는데 거기에 동선이 아주 멋있게 있더라고. 그 피규어 제작되어 있는 게 슈퍼맨이랑 이제 배트맨 있었는데 그런 히어로물은 현실 불가능이지. 브루스 웨인이라든가 그런 부자가 어디 있어. 물론 갑부들은 많은데 그렇게 정의사회 실현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히어로가 있다거나 신계에서 내려와가지고 초능력을 쓰는 그런 슈퍼맨이 있다거나 뭐 이렇다고는 생각은 안 하는데 솔직히 아직도 현실에 내가 벗어나지 못하는 바 리더의 부재가 좀 많이 있어서 그런 거 때문에 요즘에는 히어로를 갈망하는 게 있다고 봐. 나도 엑스맨 시리즈라든가 새로 리부트돼서 그런 거는 잘 보기는 했으나 그래도 나는 그냥 재미로 보는 건데 이런 것도 괜찮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반면에 어벤져스라는 영화가 나오면서 떡밥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요 요즘에. 낚시질이라든가 그러니까 히어로물이라기보다도 계속 뭔가를 기다리게 뭐 그런 거 있잖아. 맨 끝을 향해서 가는 건데 거의 그냥 중간 광고격인 마냥 그렇게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것 때문에 좀 짜증나는 거는 없지 않아. 떡밥물이라니까 히어로물이 아니라 추리물에 가까워 오히려. 그런 식이 좀 있어. 이 떡밥이 나중에 어떻게 될까? 추리물이지 그게 뭐야. 자 그렇다면 피터 잭슨 감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어떤 감독이죠? 피터 잭슨은 물론 우리는 반지의 제왕이나 뭐 킹콩, 호빗 이런 작품들을 기억하지만 초반 커리어는 굉장히 특이한 감독이었죠. 컬트 무비 쪽에 역사적인 사람이죠. 예, 고무인간의 최후라는 작품으로 데뷔를 해서 그 이후에 계속 B급 슬래셔 무비, 호러 무비, 액션 무비 이런 걸 찍으면서 싸구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말년 시리즈를 영화로 만든 듯한 이런 감독이었단 말이죠.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거장 대우를 받게 되고 이 시기에 만든 영화가 뭐 고무인간의 최후, 데드 얼라이브 그리고 뭐 이블데드도 있었고 아까 전에 그런 것들. 얘기했던 거. 그런 것들을 만들면서 나름 매니아는 굉장히 많았는데 대중적인 감독은 사실 아니었고 거장 대우를 받을 감독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던 약간 비주류 감독이었단 말이죠. 그 중에도 천상의 피조물 같이 판타지로 물론 풀어내긴 했지만 인물을 다루는 전극에서도 괜찮은 연출을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에는 이블데드 2를 나중에 주위에서도 듣고 뭐 하는 거를 보니까 이게 토대가 됐더라고 결국에는. B급 영화의 토대가 되고 내가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이 났었는데 피판이라고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이걸 기획전으로 한 적이 한 번 있었더라고. 그 피터 잭슨 전만 해가지고 맞다 피규어만 따로 그런 거 있잖아. 막 오크라든가 피규어 같은 거를 다 잘 만들어 놓은 걸 갖다 전시도 많이 했고 그랬었더라고. 그런 거 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 메이저급이 됐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었지. 잠깐만. 그렇게 피규어 같은 것도 있었고 그런 게 참 난 눈에 띄더라고. 그렇게 모두에게 B급 슬래셔 감독, 비주류 감독 정도로 여겨지고 있다가 이 인식을 완전히 반전시킨 게 반지의 제왕이지. 아마 뭐 다들 봤을 테니까 감상이 다들 조금씩 있을 텐데.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원 봤을 때는 좀 이야기적인 게 많았고 2서부터 이제 전투씬이 이제 좀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3에서 완전 절정이 됐잖아. 1은 솔직히 TV로 봤고 2, 3는 극장에서 보는데 3 같은 경우에는 최후면서도 최고로 완전 달려가는 그런 절정의 샷을 갖다가 되게 많이 만들어낸 것 같아. 판타지의 거의 끝? 나중에 나오는 판타지물들이 다 비교를 당하는 게 그거밖에 없어. 반지의 제왕. 근데 다 비교를 당하면서 거의 다 잠식돼. 다 까이고 그거밖에 안 남아있으니까 판타지적에서는 거의 기둥을 하나 세워놨다고 봐야지. 반지의 제왕은 원작이 있는 영화인데 그리고 게임을 좀 아는 사람들이면 흔히 알만한 던전 앤 드래곤의
아주 시초가 되는 작품인 반지의 제왕인데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엘프, 오크, 뭐 드워프 이런 것에 대한 항상 환상이 있어. 그리고 어느 정도 그 캐릭터에 대한 예상이 있고. 근데 그 모습을 영화적으로 풀어냈을 때 얼마나 유치하지 않을까 또는 얼마나 잘 구현해냈을까 그 판타지 세계를 했을 때 이거는 진짜 완전 다른 세계를 너무나도 잘 보여줬기 때문에 중학교, 고등학교 봤을 때는 일단 당연히 거부감은 전혀 없었고 놀라면서 봤지. 일단 풍경들이나 배우들이나 또 내용도 일단 너무 흥미진진할 만한 요소니까 거의 다 게임을 하는 것처럼 절대 반지가 있고 그것을 없애기 위해 악당 사우론을 물리치기 위해 반지 원정대가 꾸려지고 그런 과정들이 흥미를 자극시킬 만한 요소를 되게 많이 갖고 있지. 딱 봐도 각 종족의 특성이 굉장히 잘 잡히잖아. 호빗, 엘프, 드워프, 오크, 인간 다 달라. 그리고 그거를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쉽게 숙지할 수 있어. 사실 나는 반지의 제왕 원작은 그렇게 막 재밌게 읽진 않았거든. 물론 판타지라는 장르의 시초격이고 여러 가지 설정들을 잡았고 그를 토대로 여러 가지 다른 작품들이 나왔으니까 그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는 있지만 그 작품 자체도 그렇게 막 재밌고 이러진 않단 말이야. 문장의 묘사나 아니면 뭐 전투의 화려함이나 스토리의 긴장감 이런 게 그렇게 넘쳐나는 작품은 아니란 말이야.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은 전 세계 톨킨 빠들이 우리 영화계를 핍박하러 올지도 모르지. 근데 아무튼 내 생각은 그래. 그렇기 때문에 피터 잭슨이 더 칭송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치. 아까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그 원작이 있는 작품 중에서 영화로 구현했을 때 정말 찬사받아야 될 작품들 중에 몇 가지가 주라기 공원이랄지 아니면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랄지 또 지금 얘기하는 반지의 제왕 같은 작품들. 청출어람이지. 이미 원작이 있기 때문에 배우들이 연기 조금 잘하고 감독이 원래 갖고 있는 테크닉을 가지고 좀 더 잘 풀어내면은 이미 성공이 보장돼 있는 작품이야. 근데도 불구하고 원작에 있던 내용들도 추리건 다 쳐내고 긴장감을 부각시키면서 더 임팩트 있게 줘야 될 장면들은 더 주고 특히 나는 아직도 기억 남는 게 발록이랑 간달프랑 싸우다가 간달프가 떨어질 위기에 처하고 빨리 도망가 이 멍청이들아 이러고 넘어가잖아. 그 장면 아직도 기억에 남고 전투에 있다가 백색의 간달프로 나타나는 장면은 아주 임팩트가 굉장하지. 그치. 원작에서는 사실 별거 아니거든. 그냥 간달프가 사라졌다가 다른 이야기 계속 이어나가다가 다시 나타나서 나 백색이야 이러고 끝이야. 근데 영화에서는 그게 굉장히 박진감 있게 표현이 됐지. 사실 발록하고 싸우는 장면만 해도 묘사가 잘 된 게 처음에 피핀이 해골바가지 떨어뜨리면서 오크들에게 포위를 당해. 그러면서 트롤하고 사투를 하고 겨우겨우 이겨내고 도망가는데 다시 오크들에게 둘러싸여. 근데 갑자기 오크들이 도망을 가. 관객은 안심을 하지. 근데 뭔가 긴장감이 느껴져. 뭔가 봤더니 발록이란 존재가 우리를 쫓아오고 있대. 도망가. 도망가는데 길도 굉장히 험난하고 다리를 건너야 되는데 다리가 그 낭떠러지 같은 그런 데서 다 건넜다 싶은데 발록이 따라오지. 그럼 간달프가 뒤를 막고 간달프가 발록을 어떻게 싸워서 버로우시키나 했더니 발록이 떨어지면서 채찍을 뻗어가지고 간달프의 발을 붙잡고 떨어뜨려 버려. 이 완급 조절 자체도 완벽하지. 관객에게 각인이 될 수밖에 없어. 다 미션 컴플리트 했나 보다 하는 순간에 간달프를 죽여버리는 거지. 근데 그 간달프가 다시 백색으로 나와서 영화를 구원해내. 그리고 다른 캐릭터들을 이끌어버리지. 그리고 또 소설에서랑 좀 달랐던 게 반지를 꼈을 때 안개 같은 게 펼쳐지면서 바람이 막 일면서 자기가 투명인간이 됐다는 그 사실이랑 그 현실이랑 다른 느낌의 환경을 보여주잖아 그래픽으로. 그런 것도 보면 완전 매력적이고 빠져들지. 근데 그거를 끼면 낄수록 자기 목숨도 위험하다는 언질도 던져주는 게 자꾸 이제 보고 싶게끔 자극을 하지 흥미를. 다른 얘기 해보자면은 해리포터랑 같은 개봉 시기에 거의 다 나왔었단 말이야. 근데 반지의 제왕이 나도 원작보다는 훨씬 뛰어넘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해리포터는 그랬지 못했거든. 그러니까 둘이 경쟁 구도가 계속 붙었어. 그리고 개봉 시기도 다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가지고 다 개봉을 했었잖아. 그런 것도 보면서 그런 흥미진진한 구도도 우리나라 관객들 입장에서도 흥미있게 봤었지. 결국에는 내가 알기로는 반지의 제왕이 제낀 걸로 알고는 있는데 해리포터는 책으로는 훌륭하고 영화로는 반지의 제왕을 봐라. 그런 얘기도 많이 나돌았었던 걸로 나는 기억을 했어. 반지의 제왕이 내가 가장 좋은 이유가 판타지 세계는 그들만의 리그가 될 가능성이 너무나 커. 그렇기 때문에 감정이입은 더 되지 않고 그냥 영화가 끝났을 때 와 그냥 쟤 짱이다 쟤 짱 세네 그냥 뭐 쟤 죽었네 안타깝다 그냥 이렇게만 끝날 게 굉장히 커.
그렇게 유도가 되는데 이 반지의 제왕 같은 경우에는 2하고 3로 넘어가면서 주인공인 줄 알았던 프로도의 시선에서 점점 그 옆에서 몸종 역할을 하는 샘의 시선으로 바뀌게 되지. 그렇지. 그러면서 반지에 대한 욕심과 집착 그 갈등만으로 영화를 풀어냈다면은 그들만의 얘기가 됐을 뻔했는데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는 샘의 관점에서 영화를 풀어냈다는 게 이 영화의 정말 괜찮은 점이지. 그치. 왜냐면 샘의 입장에서 우리가 감정이입을 하면서 저 반지에 대해 집착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 사람을 보좌하면서 끝까지 임무를 완성하게끔 하는 도와주는 역할을 하면서 오히려 감정이입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관객을 영화에 개입시킨 거지. 관객을 대표하는 캐릭터를 넣음으로써. 그리고 이 판타지 세계라는 것 자체가 허구의 세계잖아. 결국은 이 허구의 세계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제시하느냐. 생동감 있는 묘사 그리고 액션 이런 거란 말이야. 그 액션 같은 경우도 피터 잭슨의 장기가 굉장히 잘 드러난 거지. 완급 조절이 굉장히 잘 되는. 그럼으로써 관객에게 긴박감을 느끼게 하고 아, 이 박빙의 승부가 어떻게 될까 조마조마하게 만들고 향배에 대해서 계속 궁금하게 하는 이런 테크닉이 굉장히 엄청나단 말이야. 만약에 인간들의 세계였다면은 현대전은 당연히 총싸움이나 미사일이 될 테고 중세나 뭐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총싸움, 검싸움 뭐 그런 이런 육탄전이 대부분일 텐데 그치. 이게 판타지 세계의 전투란 말이야. 이걸 어떻게 표현해내야 될까에 대해서 되게 잘 풀어냈다고 생각을 해. 오크들은 무지막지하게 혐오스럽고 엘프들은 낭창낭창하게 화를 날리고 종족 간의 특성도 특성이고 병과의 특성도 특성이고 아마 반지의 제왕만큼 기병대의 오라가 풍기는 영화가 없을걸? 내가 보기엔 그래. 여자들이 보고서는 뻥 가더라. 그 막 이제 제식 같은 거 하는 거 있잖아. 레골라스? 그런 거 하는 거 보면서 어머 뭐 저렇게 하는 게 다 있냐고. 그리고 코끼리처럼 생겼다는 모마킬 레골라스가 쓰러뜨릴 때 코를 쫙 타고 떨어지잖아. 다 CG인 게 딱 티가 나. 3에서 딱 보는데 다 티가 나는데 어머 어쩜 뭐 저렇게 멋있게 뭐 뛰어내릴 수가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보니까 거기다가 종족도 진짜 많이 나와. 엔트족도 나오고 무슨 트롤도 나오고 드워프도 나오고 호빗도 나오고 엘프도 나오고 인간도 나오고 마법사도 나오고 그치. 사우론이라고 하는 미지의 존재도 나오고. 근데 이렇게 많은 종족이 나옴에도 부산스럽지가 않아. 헷갈리지 않지. 그냥 전혀. 딱 모습만으로 이 사람이 적인지 악인지도 구분이 갈 뿐더러 이 사람의 모습만 봐도 특징을 이미 아니까 내가 저 종족에 대해서 뭔가 더 알아야 이 영화를 더 이해하게 되는 진입장벽이 없어. 그래서 맞아. 오히려 쉬웠던 거 같아. 반지의 제왕의 전투 묘사의 정점은 반지의 제왕 2의 헬름 협곡 전투 그리고 반지의 제왕 3의 곤도르 평원 전투 이 두 개지. 헬름 협곡 전투 같은 경우도 굉장히 훌륭하지. 처음에 오크들이 성벽을 포위하고 있고 요새는 빠져나갈 길이 없고 점점 거리를 좁혀놓는데 누군가 실수로 활을 쏴. 그러면서 우연히 전투가 개시가 돼. 엘프들이 일단 화살로 공격을 하는데 오크들이 그거에 맞서 사다리도 날리고 뭐 대응 사격도 하고 이러면서 전황이 정신없이 돌아가. 그런데 그 상황에서 성벽 아래에 있던 엘프들이 지원 사격을 하면서 오크들이 죽어 나가지. 그러면서 전황이 반전이 돼. 전혀 함락될 것 같지가 않아 보여. 세오덴이 아예 아 오크들 저거 병신이네 그냥 가볍게 맞겠네 이렇게 조롱을 하고 있어. 근데 그 상황에서 오크들이 수도에 폭탄을 갖고 가가지고 수도를 폭발시켜버리지. 그러면서 성벽이 날아가 버리고 성벽이 날아간 그 자리로 오크들 대군이 덮쳐. 그거 어찌어찌 막는 상황에서 아라곤하고 김리가 성문 쪽으로 빠져나가서 성문에 있는 오크들을 학살하면서 전황을 다시 반전시켜. 근데 결국은 오크들이 다시 대형 사다리도 동원하고 새로운 장비도 동원하고 이러면서 밀리게 돼. 그러면서 요새가 점점 함락 위기에 빠지고 계속 후퇴하기만 바쁘지. 이런 핑퐁 게임이 계속 반복이 돼. 탁구 치듯이. 결국은 요새 최후방에 인간들이 갇히게 되고 마지막 성문이 함락되면 모두가 학살당할 위기에서 갑자기 계곡에서 간달프가 나타나서 기병대를 끌고서 경사면을 가로질러가지고 오크들 대군을 박살내지. 그리고 그 장면에서 동시에 교차 편집을 통해서 엔트들과 메리와 피핀이 얘기하는 걸 계속 보여주면서 관객에게 아 왜 이 장면에서 액션을 끊냐고 감질나게 이렇게 의문을 품게 만들다가 갑자기 엔트들이 각성해서 사루만의 대군을 쓸어버리고 그 홍수로 그 성을 잠식해버리는 장면이 나오지. 이러면서 헬름 협곡의 전투와 엔트들의 파괴력이 결합이 되는 거고 그러면서 영화가 끝나지. 굉장히 좋은 마무리라고 생각해. 이게 액션이 계속 강강강강으로 가면 관객이 언젠간 지칠 수밖에 없어. 아무리 삐까뻔쩍한 장면이 있어도 지치게 되고 졸리게 돼. 나는 그거를 에이지 오브 울트론 보면서 느꼈어. 때려 부수는 것만 계속 보여주니까 긴장감이 전혀 안 들어. 그래 그건 확실히 있어.
처음에는 화려해 보여도 나중에 가면은 전혀 긴장감도 안 들고 딱히 그냥 그래 심드렁해. 근데 반지의 제왕 같은 경우에는 계속 강약을 반복하고 다른 장면으로 전환을 시켜주고 이러면서 관객이 계속 몰입을 하게 해 영화에. 이러다가 다시 액션 나오겠지 하면서 기대감을 갖게 해주고 그리고 그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충분히 이 핑퐁 게임을 통해서. 전 어벤져스 사랑합니다. 뭐 갑자기 전 뜬금없이 맞아 죽기 싫어요. 그리고 그 곤도르 평원 전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패턴이 다 비슷해. 처음에 오크들이 곤도르 둘러싸고 있고 그거를 기병대가 박살내는데 기병대가 박살내는 것도 그냥 박살내는 게 아니야. 처음에 라인 나우 이러면서 막 긴장감 고조시키고 그러면서 데스 이러고 나 라인 나와 할 때 나 지금 잠깐 허경영 생각나. 잠깐. 어우 잠깐. 전투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전에 관객이 전투 장면의 감정이 파게끔 아 이건 정말 중요한 전투고 세계의 운명을 갈라놓을 수 있는 전투구나 이걸 인식시키는 그런 전조가 있단 말이야. 그런 전조를 보여준 다음에 돌격을 시켜. 돌격을 시키면서 오크를 신나게 처발르지. 근데 이게 오래 가지 않아. 오래 가면은 질린다니까. 질리기 전에 다시 전황을 반전시켜줘. 코끼리를 등장시키면서 무마킬이라고 하지. 코끼리가 존나 짓밟아. 기병대 쪽도 못 써. 그 와중에서 에오인이 간신히 쌍검으로 코끼리 발목 베고 이러면서 버티는 게 전부야. 근데 그 상황에서 아라곤이 유령 대군을 이끌고 들어오면서 다시 전황이 반전되고 겨우겨우 수습이 되는 찰나에 위치킹이 세오덴을 때려눕히고 세오덴을 보호하기 위해서 에오인이 위치킹과 싸우는데 뭐 상대가 안 되는 게임인 것 같아. 방패도 날아가고 팔도 부러졌어. 그러면서 위치킹이 인간 남자는 날 쓰러뜨릴 수 없어 이러지. 근데 그 상황에서 인간 남자가 아닌 호빗인 메리가 위치킹을 덮치고 그런 상황에서 에오인이 난 인간 남자가 아니야 하면서 투구를 벗어 던진 다음에 그 위치킹을 죽여버리지. 이거 자체가 굉장히 그 고대의 주술과 전설을 영화적으로 잘 풀어낸 거지. 결국에는 장황하게 다 얘기를 했는데 아, 두 번 이야기 하려니까 힘들다. 수고했어. 수고했어. 그냥 닥치고 보라는 거예요. 짧게만 다시 대비해서 설명하자면은 그런 액션 자체는 이제 여타 전쟁 액션 같은 걸로 내가 이제 아까 설명을 했지만 그건 역사의 사실에 기반을 해가지고 상상해서 만든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판타지라는 그 소설책을 하나 읽고서는 머릿속으로 생각해갖고 상상해서 이제 내뿜어야 되잖아. 맞아, 이걸로 맞아. 갖다가. 근데 나는 그 작업이 훨씬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해. 역사 고증이라고 하면은 뭐 사진도 있고 뭐가 있으니까 사람들 말로써 얘기가 또 따로 오고 그렇게 얘기가 되는데 이거는 나만의 세계를 갖다가 구축을 해야 되는 거잖아. 일단 그런 것도 있고 그 세계를 구축한 거를 갖다 관객들한테도 와서 한 번씩 봐달라 그런 식으로 스튜디오에도 초대해주면서 뭐 그런 식으로 많이 하기는 하는데 뭐 이런 공선정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모션 캡처라든가 그런 거에 있어서 앤디 서키스가 그런 데에서도 감초 효과를 똑똑히 해냈지. 결국에는 골룸에 대한 그런 게 있었으니까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나머지 배우들 같은 경우에도 일약 스타로 많이 떠오르게 된 그런 반지의 제왕이 될 수 있었지. 그러니까 내가 히어로 영화랑 비교를 하는 게 내가 에이지 오브 울트론도 봤지만 그걸 보면은 전혀 불안한 게 없어. 울트론 보면은 너네 어벤져스가 질 거란 생각 들어? 전혀 안 들어. 안 들어. 전혀 긴장감 없어. 그리고 영화 장면 자체도 그냥 양악이야. 철 구조물 그냥 두들겨 패는 거밖에 없어. 계속 영화가. 전혀 이거 반전될 것 같지도 않고 질 것 같지도 않아. 이러다가 어벤져스가 이기고 짱짱맨 하겠지. 지들이 싼 똥이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이게 반대가 되는 거지. 반지의 제왕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유명한 배우라든가 그런 게 없었잖아. 그러니까 전체적인 분위기라든가 그런 거를 쫙 해서 본단 말이야. 근데 어벤져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다 매 배우들이 유명한 애들이야.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크리스 에반스, 뭐 스칼렛 요한슨이라든가 우리가 익히 다 알고 그런 애들이고 그런 애들이 뭔가 복장을 맞춰서 그렇게 캐릭터 했다는 게 그냥 캐릭터를 보는 거야. 캐릭터를 다 내용은 네가 말한 것처럼 거의 다 그렇게 돼. 그렇게 되는데 캐릭터 한 명 한 명의 그런 매력을 보고 그리고 이거는 솔직히 마블하고 DC의 그런 전쟁이거든. 근데 DC 쪽은 배트맨 슈퍼맨이라는 그게 훨씬 더 동떨어진 거야 사람들한테는. 너무 있을 법하지 않을 것 같고 막 그런 건데 아이언맨도 물론 부자긴 하지만 무기 제작사 있지 않나?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지 사람들이.
좀 우린들한테 좀 친숙한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이제 만든 거야 캐릭터를. 그러니까 지금은 DC보다는 마블 쪽에 좀 더 인기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비춰지는 경향이 많더라고. 그래서 나는 항상 의문을 품는 게 그거야. 히어로들이 갖고 있는 고민들이 그렇게 나한테 크게 다가오지 않고 개엄사네 개엄사해. 그리고 유치해. 어. 되게 유치해. 그들이 대화하는 것도 나는 뭐 지구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난 이걸 만들어야 해. 너가 그걸 만들다가 실패했으니까 또 만들면 안 돼. 막 그런 걸로 자기네들 초능력 써가면서 싸우고 있고 너무 유치한 거야. 미국식 유머 조금씩 나오고 그냥 아 저 새끼 존나 범생이네. 양아치 새끼야. 뭐 이러면서 지들끼리 싸워. 거기다가 학원물이야. 거기다가 플러스로 에이지 오브 트론 보면 막 중간에 히어로들이 막 트라우마를 그 심겨져서 자기들의 고뇌를 담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전혀 공감도 안 갈 뿐더러 그치. 그리고 그거를 공감 가기 위해선 각 인물들의 개개인사를 다 이미 알고 있어야 아 쟤 그 개인사를 다시 또 얘기해 주는구나 이렇게 가지. 나처럼 마블 영화 처음부터 보긴 했지만 마블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영화만 보던 사람이 이해하기엔 되게 어려운 내용들이야. 딱 구색 갖추기라는 느낌밖에 안 들지. 그리고- 저거 뭐 환상 봐가지고 트라우마에 빠져? 아 그냥 꽁꽁걸로 치고 그냥 제끼는 게 보통 사람의 심리 아니야? 그리고 캐릭터들이 등장하는데 그 캐릭터들에 대한 설명이나 그런 것도 너무 말이 안 되는 게 너무 갑툭튀야. 퀵실버도 아니 어떻게 초능력을 얻게 됐는지 그런 뭐 설명이나 그런 것도 전혀 그런 떡밥은 윈터 솔저 쿠키 영상에 나와요. 웃긴 해프닝 같은 그거는 게 나오는데 웃긴 해프닝 같은 게 좀 그런 게 있어. 극장 이제 그 상영 다 하잖아. 뭐 윈터 솔저 같은 것들. 그러니까 그거는 아는데 등장인물에 대해서 굉장히 가볍다는 거지. 그렇지. 그런 거는 너무 좀 가벼워. 있지. 아니 없지 않아, 전 세계 초능력을 가진 히어로가 몇 마리야 지금. 그치. 갑툭튀해갖고 나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지금 내가 이런 사연이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너네들한테 적대시다가 얘네가 더 나쁜 놈이네. 너네를 차라리 도와야겠어. 이게 다야. 그러다 죽어. 우리는 어벤져스야 그러면서. 어떤 여자애는 막 초능력 말도 안 되는 초능력 써. 막 무슨 마음 읽어서 정신 조종했다가 에너지파 같은 거 쓰고 막. 아니 이런 초능력이 어디 있어 지금. 어벤져스만 따로 그러니까. 다루면 진짜 많이 까겠다. 그러니까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이런 영화들 보면은 느끼는 게 이건 그냥 오락이구나. 난 그냥 오락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오락도 오락인데 어. 오락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재미없다는 사람들이 나오잖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한 10명 있었는데 딱 한 명 빼고 다 재미없었대. 근데 그 딱 재밌었다는 애 한 명이 누구냐면 그냥 마블 만화책을 맨날 사서 보는 아이가 있어 한 명. 그래서 앞으로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도 다 알고 있더라고. 그래서 재밌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감동적이었다고. 자기가 만화책으로만 보던 게 영화로 나와서. 그런 사람 빼고는 아쉬운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만화책 내용을 그대로 슈퍼스타들을 등장시켜서 뺏겨오는 거는 누가 못해 솔직히. 웬만한 감독 필모그래피가 있으면은 다 해. 근데 여태까지 나온 히어로물을 보면은 다크나이트 같은 거 봐. 누가 이 영화에 대해서 별로라고 누가 깔 거냐고. 그렇지. 엑스맨 퍼스트 클래스랑 엑스맨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는 여태까지 있었던 히어로물을 완전 뒤집은 거긴 하지만 이것도 굉장히 좋은 작품이란 말이야. 똑같은 히어로물인데 왜 이건 이 정도밖에 못하고 이거는 진짜 칭송받을 만한 작품이 나오냐 그 얘기지. 계속 쭉 가자면은 그 다음에는 킹콩 나왔고 킹콩은 뭐 2부에서 우리가 좀 더 다루기는 하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그거는 패스하고 킹콩은 패스하고 그 다음에 바로 호빗 쪽으로 한번 가보자 하면은 중간 잠깐 빼버리고 호빗 쪽으로 가보자면은 반지의장하고 비슷한 1, 2, 3부작으로 가는데 나는 똑같은 포맷이라고 생각을 하고 1, 2, 3가 가는 줄 알았으나 나는 5군데의 전투가 반지의 제왕 마지막 편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봤거든. 좀 액션씬이 많고 그러니까 나는 좀 단순하게 좀 그렇게 봤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원편에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했으니까 나는 그거를 기억을 하고 그냥 그 토대로 해서 쭉 가버린 것 같아. 그냥 나중에는 싸우는 것만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나는 문득 들었나 봐. 그냥 그래서 나는 3를 잘 본 것 같은데 평론가들한테는 그게 별로 안 먹혔었다며 한 5점 6점밖에 안 됐었다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피터 잭슨 영화 중에 호빗 2를 가장 좋아하고 전설이잖아 말 그대로. 왜냐면은 이미 반지의 제왕은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봐왔으니까 이미 머리에 각인돼 있는 옛날 전설같이 느껴지는데 그 전설의 앞 내용이니까 반지가 어떻게 해서 그런 힘을 갖게 됐고 어떻게 그 여정이 시작되었는지 반지 원정대가
그것에 완전 시초적인 얘기인데 2편을 보면은 좀 유치하다고 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나와. 스마우그라고 하는 드래곤이 있고 이 드래곤을 드워프들이 가서 깨워가지고 마을의 재앙이 시작이 되고 막 이런 얘기인데 동화 같은 유치할 수 있는 얘기를 너무 화면에 압도적으로 풀어낸 거야. 그치. 특히 난 스마우그를 보면서 와 내가 진짜 기절할 뻔했어. 진짜 드래곤의 위엄이라는 게 압도적인 거라는 게 맞아. 그때 처음 느껴졌어. 황금으로 이제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마을로 날아가잖아. 어. 그때 내가 진짜 공포스럽더라고. 내가 그 마을의 주인이 된 것처럼. 너무 연출을 잘해가지고 나는 호빗2는 정말 찬양하는 작품이야. 그 공포스러운 용이 그 3에서 순식간에 순삭돼 버리지. 화살 하나 맞고 죽어버리지. 아우. 근데 원작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긴 한데 너무 그 호빗 3 감독판이 나오면은 스마우그의 활약이 좀 더 나오면서 그렇게 허무하게 죽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해. 왜냐면 피터 잭슨 자체가 확장판과 극장판에 굉장히 차이 많이 두는 감독이고 애초에 나는 극장에서 걸 거와 내가 진짜 만들고 싶은 거를 완전히 차별화시킨다라는 마인드를 갖고 있는 감독이니까 난 그래서 호빗도 1, 2도 극장에서 안 보고 그냥 다 확장판 봤거든. 호빗 3는 그리고 전투가 오히려 퇴화됐다는 느낌이야. 아까 뭐 스미스가 장황하게 얘기했지만 반지의 제왕 때 전투 씬을 다루는 걸 보면은 전혀 지루하지 않고 긴장감이 느껴지고 내가 다 조마조마하거든. 근데 호빗 3는 잘 모르겠어. 사람들마다 이견이 갈린다는 것 자체가 문제야. 그러니까 좋다는 사람이 있고 나쁘다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두 개로 평가가 갈리는 그치. 거거든. 근데 반지의 제왕의 전투는 크게 이겨내 가는 사람은 난 아직 못 봤어. 누가 봐도 이거는 교과서지. 그리고 평론가들 평점을 내가 맹신하는 건 아니지만 높아봐야 7점이고 대부분이 5점에서 6점대야. 그리고 나도 격하게 공감하고 피터 잭슨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5군데 전투 호빗 3는 굉장히 신망이 컸어. 전투만 지루하게 나오고 인물들의 마음이 회심되는 거 그것도 크게 공감이 안 갔어. 그래가지고 호빗은 3가 너무 아쉬워서 뭐 최고의 영화다라고 뽑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 좀 그랬었던 거. 그러니까 애초에 호빗 자체가 톨킨이 자기 애들한테 들려주고 싶은 동화 이런 거였거든. 애초에 볼륨이 큰 이야기가 아니야. 그냥 아빠가 자기 아들 딸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뭐 그렇게 대단하겠어. 그거를 3부로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좀 패착이고 욕심이 있었어도 2부 정도 끊었어야 되고 그 안에 스토리를 딱 함축적으로 넣었어야 되지 않나 싶고 포인트만 딱딱 찝어가지고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해. 왜냐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옛날 이야기, 옛날 할머니가 우리 뭐 부뚜막 이런 데 앉아가지고 오손도손 들려주는 이런 이야기라는 그런 컨셉은 굉장히 잘 잡았다고 생각하고 뭐 만족했어 나름대로. 개인적으로는 그냥 뭐 제작보다도 그냥 감독으로서 좀 더 역량이 더 되지 않았나. 물론 그 디스트릭트 9 감독을 발굴하고 뭐 그런 거는 잘했다고 보는데 나중에는 뭐 제작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흥행했다 뭐 그런 소식을 못 들은 것 같아서. 네, 이후에 차기작은 틴틴의 모험이라고 스필버그가 전에 감독을 했었고 이제 제작으로 피터 잭슨이 참여했었는데 이번에 직접 감독을 하는 것 같더라고. 아 이번에 감독하면은 그나마 좀 낫겠네. 저번에 틴틴 봤을 때는 그냥 나 그저 그랬거든. 그냥 그거 보면서도 크게 흥행 못했지. 크게 흥행 못. 아마 이게 게임 캐릭터 아니었나? 아니 만화가 원작일 건데 캐릭터 이름이 각국마다 틀려. 우리는 뭐 틴틴이라고 부를 때도 있고 뭐 다른 데서 땡땡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그게 뭔가 코드가 잘 안 맞았나 봐. 보는 사람은 보고 보는 사람은 진짜 안 보는. 그리고 차기작이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하네 사실. 애니메이션인데 하겠지. 뭐 피터 잭슨이 뭐 이렇게 어떤 행보를 보이는 간에 나는 최소한 피터 잭슨이 지금의 히어로물 영화들을 깔 수 있는 업적을 쌓았다고 생각해. 피터 잭슨 영화를 토대로 지금 히어로물 영화들과 비교하면은 충분히 너네는 왜 허구의 세계를 이렇게 리얼하게 못 만드냐. 이렇게 질타를 할 수 있는 영화들이거든. 그런 거를 계속 보여주길 기원하고 그거의 정점으로 나는 킹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2부로 선정한 거고. 실제로 피터 잭슨도 마블 영화엔 전혀 관심이 없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뭐 마블 쪽의 히어로물을 손댈 일은 아마 거의 없을 것 같고 그런 히어로물 쪽에 관심 있는 사람이 스파르타 외치던 그 300 슈나이더 감독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조금씩은 노리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자 그럼 같은 허구의 판타지 세계지만 다루는 방법이 매우 아쉬웠던 마블의 영화들과 피터 잭슨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였죠. 그럼 1부에서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 2부에서 킹콩을 이야기하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